자,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뭐 대형주들이 뭐 대부분 박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총 상위주 대형주 라인에서 네이버가 눈에 띄는 강세를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쪽에 뭐 좀 보게 된다면 D&D 파마텍하고 HLB 딱 두 종목 빨간색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쪽으로 넘어 들어가고 보면 코스피에서 지금 시총상위 중에서 유일하게 혼자 빨간색, 산발은 거래 정지 중이니까요. 기업 분할로 인해서 거래 중이고 유일하게 지금 빨간색으로 혼자 오르고 있는 종목이죠. 네이버. 자, 이렇게 올라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네이버는 저희가 이제 네이버 저 아래서부터 계속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저가에서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드리고 최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시까지 다 해드리면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적이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실적이 발표는데 여전히 네이버는 그 전에도요 뭐 중국의 뭐 공습이 우려가 되고 뭐가 우려되고 맨날 우려탕이죠. 우려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뭐 알리테무의 공습 때문에 네이버 쇼핑이 흔들리고 그래서 실적이 나빠지게 돼. 어디에 여기 그런 이게 어디냐고 여기 알리테무의 공습을 해서 네이버의 실적이 나빠진다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나빠진 거 없잖아요 전혀. 그렇죠? 그러면 나빠진 게 실제로 없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 들어와야 되는데 또 주가 못 올라오고 매번 헛소리 찍찍찍찍 해대고 있죠. 이런 흐름을 데려갔다. 이번 같은 경우도 자 지금 전망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이버 전망이 지금 오늘 실적이 발표 났는데 아직 안 고쳤네요. 매출이 3조 426억, 영업이익 5,676억, 그리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도 또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또 분기 최대죠. 또 최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자, 이렇게 전망을 해서요. 자, 이거 보시죠. 역대 최대야 또. 5,706억 영업이익, 5,706억 예상치를 조금 더 넘어갔죠? 분기 최대 실적. 자, 앞서 봐요. 맨날 우려 그런데 실제로는 우려가 지금 없거든. 실적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우려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냐면 네이버가 상장 이래 지금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인터넷 대표주인 네이버가 밸류에이션이 20배 아래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네이버는 PR이 실적이 나빠진 적도 없고, 그런데 이게 왜 이 꼴로 있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는 2020년대 동학개미 초강세장 이때 같은 경우에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 있죠. 이른바 네카오라고 묵히면서 최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 국내 주요 대기업들 중에서 AI 분야로 가장 먼저 진입했던 회사가 바로 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가장 먼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AI 혁신팀 만들면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표로 데려간 사람도 이 네이버의 혁신센터장을 데려다가 대표로 시켜놨잖아요. 자, 대표 시켜놓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 두산에너빌의 김정관 사장,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또 이 네이버의 혁신센터 그 센터장을 데려다가 지금 앉혀놨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네이버가 이 AI 분야에서 국내 대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갔던 회사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네이버 자체로는 역대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카카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그렇죠. 카카오 같은 경우가 카카오가 계속 이 카카오라는 국민톡 이 배경을 등에 업고, 자, 여기도 보시죠. 비교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답이 나올 겁니다. 카카오가 그래서 2000년도 이때 이게 상승률 자체도 게임이 안 돼요. 네이버는 150% 올라 들어가서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오른 편에 들어가진 않고요. 카카오는 저 덩치 큰 종목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나 올라버렸습니다. 이렇게나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죽으면서 그냥 같이 죽어버린 거죠, 지금. 이렇게 죽어 들어갔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들어오면 카카오가 오픈 AI와의 협력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카카오는 큰 폭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네이버는 거기를 못 따라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카카오한테 한참 뒤지는 것 같은 이런 인식이 박혀버렸다는 얘기죠. 카카오한테.
자, 그 실제적으로도 가장 먼저 들어간 회사답지 않게 이렇다 할 만한 이런 걸 보여주지 않아서 성장 동력이 좀 모자라는 거 아니냐. 이 성장 동력 이슈로 가지고 패대기 친 경우는 굉장히 많죠. 자, 게임주 같은 데서 뭐 클래프톤이라든가 시프톱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성장 동력이 이러고 그냥 까버리죠. WKM도 성장 동력이 허관 날라오는 얘기입니다. 성장 모멘텀이. 그리고 정작 성장 모멘텀이 또 나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 지들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또 딴소리를 하죠. 돈을 왜 그렇게 많이 쓰고 있냐 뭐 이렇게 핑계를 대죠.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며. 그러면 성장 동력을 필요하다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 또 투자만 했다고 또 트집을 잡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습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의 트집을 잡아왔던 건데 최근 흐름에서는 네이버가 계속해서 그 모자란다라고 하는 그 성장 동력을 강화시키는 뉴스들이 계속 일어나죠. 우선 첫 번째 두나무와의 협력.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 공식적으로 완전히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두나무하고의 협력을 하게 되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엑시트 방안이 없는 두나무의 경우는 네이버하고의 결합을 통해서 네이버 페이가 이쪽에 상장을 시켜서 네이버 페이를 상장시켜서 그쪽을 통해서 엑시트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까 좋은 거고요. 단독으로는 지금 또 상장이 안 시켜주니까요. 아무리 우호적이라 그래도 이게 코인 거래소 상장시켜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좀 미국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미국을 뚫고 들어가는 것도 쉽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 들어가고 이렇게 열기 올라오고 할 때 이런 때 같은 경우에 두나무에 투자했던 저 벤처사들 같은 경우라든가 메자닌 들어갔던 사람들 같은 경우 돈을 싸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 뭐 좀 해봐, 좀 상장 좀 시켜봐, 이렇게 압박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뚫고 들어가자고는 제일 좋은 게요. 이렇게 둘러가지고 우회 상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피차에 이익이 딱 맞은 케이스다. 이거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었죠. 자, 이렇게 분석을 해드려가지고 일단 두나무와 이거 이슈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다시 또 최근에는 젠슨 황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다시 또 엔비디아의 협력 강화 이 뉴스가 또 있었죠. 어저께. 엔비디아의 동료에 이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경우에는 이게 네이버 이게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오늘 이제 뉴스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AI 인프라에다가 더 힘을 쏟는다. 지금 쭉쭉 연결되고 있죠. 코인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동맹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여기에다가 1조 원 이상을 집어넣어서 AI 쪽을 더 강력하게 성장을 시키겠다. 실적은 뭐 돈이 없는 회사 아니고요. 실적도 기존에는 원래 좋았어요. 이것도 이미 좋았는데 앞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네이버에 들이대고 있는 잣대는 똑같다라고 얘기 드렸죠. 앞쪽에서 작년도에 이거 보십시오. 지금 저희 계속해서 이게 설명드렸던 거 똑같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미쳐밀려서 내려올 때 이렇게 밀려낼 때 테무의 공습, 알리테무의 공습이 들어오면 네이버 쇼핑이 약해지고 저거 실제 약해졌어? 뭐가 약해졌어? 그래서 좋은 쪽은 반영 안 하고 우려만 계속 반영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 종목 지금 상장 이래 가장 싼 종목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가지고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는 30만원 들어갔을 때 같은 경우도 이거 여기서 다 팔고 나갈 때 아니다. 이거 더 들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제 가치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 같은 경우 정확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오늘 뭐 AI 쪽 같은 경우도 종목들이 지금 다 올라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 시소의 형태입니다. 시소.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이 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성장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저 시장 주도주들이 줄줄이 다 깨지잖아요. 그랬으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에다가 들어오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성장주 랠리에서 지금 완전히 빠져서 카카오보다도 한참 뒤처지는 병맛 종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같이 찾아 들어가야죠.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성장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성장 모멘텀을 계속 강화시켰으면 올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런 형태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빠져서 이거 이제 뚫고 넘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요거에서 사서 이제 묻어두라는 얘기 들었어요. 아직 못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위로 들어가는 형태의 종목 아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올라 들어가도 마찬가지인데 위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사실 여기 가격에서 추천이 나갔습니다만 25만원하고 27만 5천원 10% 차이가 나는데 10%의 편차가 네이버 같은 종목은요. 이 종목은 저 앞쪽에서부터 친다 그러면 이렇게 돌았는데 얘는 우리 증시의 가장 대표적인 장기 투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가지고 단타 스윙 이런 거 하려는데 단타로 처리하실 것 같으면 카카오 가지고 하시고요. 카카오를 하시면 되고, 이 네이버는 한국 증시의 가장 대표적인 장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실적이 흔들릴 일이 없는 종목이잖아요. 네이버가 실적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네? 네이버가 실적 흔들린 적이 있나요? 없어요. 네이버는 실적이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상대적 개념을 항상 다뤄야 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쌀 때 사서 상대적으로 비쌀 때 팔아버리는 종목이 네이버야.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경우는 일단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을 투자하는, 바로 저 같은 사람이 투자하는 전형의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10%의 편차 같은 경우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네이버를 사면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네이버의 목표가를 이게 고점 이게 1차적으로 장기로 뚫어야 될 가격이 30만원, 가장 핵심적인 가격입니다 라고 저 앞쪽에서부터 제시드렸던 종목이죠. 이게 이 라인이 저 앞에서부터 여기서부터 1차적으로 가야 될 라인이 30만원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때 들어왔을 때도 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우리가 실제로 목표를 타겟으로 잡아야 되는 훨씬, 근데 요게 이제 최선의 타겟이라고 한다 그러면 벌써 지금 여기서 20% 나가는 건데 20%에서 10%로 올라 들어가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케이스가 됩니다만, 자 이게 목표가 여기가 아니라, 이 종목의 지금 목표가 아니라 평균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친다 그러면 이게 어디 가야 되냐 그러면요, 이 가격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이버의 목표, 중기 목표 같은 경우는 30만원이 아니라 여기를 잡아요. 여기 이 선을 잡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저 위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중기 기본 목표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25만원에 사서 45만원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60%의 목표를 잡고 들어가는 거죠. 이건 대형주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 반도체나 이런 것처럼 올라 들어가는 쪽의 종목이 아니에요. 이건 느리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시장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깨지지 않을 종목들, 금융 위기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가 이 네이버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그런 쪽에서 관점을 잡고 한다 그러면 바로 지금처럼,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하면 시소 방어주의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AI 성장으로 가지고 미친 듯이 마구 날아간다는 쪽이 아니라 남들이 헤매고 있으니까 다른 쪽에 헤매고 있을 때 돌아오는 방어주의 개념 설명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통신 같은 종목들 방어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방어에서 통신 살 필요 없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통신은 무슨 방어? 그거 살 필요 없어요. KT 같은 종목들이 얼마가 올라들었던 종목인데, LG우프라고 걔들도 고가예요. 고가주에 똑같은 고가주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가는 쪽에는 한정 걸리고 내려간다 그러면 다 같이 깨지고 뭐하러 그걸 사. 자, 그래서 왕창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저가에서 사서 왕창 가는 종목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런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자 지금도 얘기 드립니다만 이거 짧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요 정도 들어갈 거면 낙폭과대 노리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크게 목표를 잡고 들어간다면 지금도 사셔도 되는 거란 얘기죠. 여기 사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다시 되밀려 내려오면 추가 들어가시면 돼요. 그걸 아니면 저 위에 쪽에 이제 30만원을 넘어서 진짜로 가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그럼 네이버 분석이 또 나오죠.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다시 위쪽으로 추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만 네이버는 짧은 스윙의 형태나 이렇게 단타형으로 거래할 종목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굉장히 길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대형주 중이 아니죠. 대형주를 원하는 요런 분들에 걸쳐 한정적으로 다루시고요. 이제 이쪽에서 AI 모멘텀 가지고 대형주 쪽에서 단기로 좀 먹겠다란다 그러면 카카오 하세요. 카카오. 카카오 그룹 하시고, 그러니까 성향이 완전히 네카오라고 우리가 묶어놨습니다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른 종목에 똑같이 인터넷 대표주고 똑같이 AI 모멘텀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성향이 다르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요런 장세 와중에도 지금 같은 이런 망하는 장세 중에서도 상한가가 6개나 있습니다. 상한가나 자 이쪽에서 이렇게 위쪽에 올라가는 쪽의 종목 보면 이게 평상시하고 그렇게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이쪽만 보면 그렇죠? 자 이쪽에만 보면 지금 상한가가 지금 유튜바이오, 코롱모빌리티, 경남제약, AB프로바이오 뭐 이래가지고 코롱모빌리티 우선주하고 또 난리치리죠. 노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동홀딩스, 대한광통신, 온코크로스도 지금 20% 올라있네요. 신테카바이오, 뭐 빈텔, 뭐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이게 지금 이게 평상시하고 뭐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요쪽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대한광통신 22%까지 폭주했고요. 이미 분석 나가 있죠. 이런 종목들 지금 찾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광통신 아침에 일찌감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한광통신, 대원전선 이런 쪽의 종목들 묶어가지고 이런 종목들 노리는 겁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매수 사는 자리 표식이 다 나가 있잖아요. 요런 거 잡아 뽑아드리면 오늘 같은 날 그야말로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다 깨지고 있는데 내 종목은 지금 20% 요런 것들 찾아드리는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물론이요, 두산에너빌도 공략을 하고 현대중공업도 공략을 하고 로봇주도 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요런 종목들만 골라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오르고를 다운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원 자체가 그야말로 그냥 광대한 게 되는 거야. 기존에 혼자서 가는, 이게 혼자서 매매하는 게 요만한 좁은 옛날 저 산동대 거의 골목길 같은 경우를 가고 있는다라고 하면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16차선 대로가 펼쳐지는 거예요. 16차선 이 길이 아니라도 그 옆에 길이 또 있고 그 옆에 길이 또 있고 그 옆에 길이 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빵 뚫린 길이 쭉 있다는 얘기예요. 그 좁은 길 가다가 좁은 길에 뭐 하나 딱 막히면 어떻게? 도로 후퇴해야죠. 저 뒤 입구까지 다시 내려왔다 다시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이런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오르가에서는 여기 오르가에서는요, 요쪽 노선이 막혀도 저쪽에 뻥 뚫린 길이기 때문에 요쪽에 차서 이쪽에 뭐 아래쪽 우회전 간다서 우회전 차량 막히면 가운데 들어서 2차선 타고 들어가면 돼요. 좌전길 막힌다면 또 가운데 2차선 3차선 타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뻥 뚫려 있어요. 길이 전체가 막히더라도 그래도 오르고엔 또 누가 있냐 그러면 오토바이맨 같은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로길 막혔어? 그거 오토바이 타고 가. 앰뷸런스 타고 예전에 많이 왔었잖아요. 앰뷸런스 삐뽀삐뽀 울리면서 그냥 타고 빠져나가버리고 헬기 타고 나가버리고 이런 분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세력주들, 이런 세력급 등주들 다루시는 분들, 이런 세력급 등주 다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세력급 등주 다루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이 아무리 깨진다 그래도 상한가 종목 나오고 이렇게 이 정도의 종목들 항상 매일 나옵니다. 시장 아무리 깨져도요. 그래서 시장이 뭐 삼성전자가 깨지든지 말든지 하이닉스가 깨지든지 말든지 따로예요. 따로 그 종목 자체에서 그냥 이렇게 쳐밀려가지고 혹 하고 쳐밀려가지고 손실을 보느냐 치고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의 경우에는 올라가는 종목의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더욱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아까 오전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 올라가는 종목이 없거든. 다 불 끄고 자빠져 자요. 그러면 이렇게 반짝반짝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수급이 몰라가지고 더 올라가는 거거든. 이런 날은 세력급 등주 다루시는 분 같은 경우 완전 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오르고 해서 다 찾아드리는 거예요. 오르고 활용하셔서 위험한 시장 수익률 관리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위험 시기 끝나게 되면 또 기회 잡으셔야죠. 그것까지 전부 다 오르고 해서 다 해드리는 겁니다. 자, 성공 투자하십시오.